네, 주식 초고수의 상위 1%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UX랩의 전윤우 팀장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요. 네, 좀 좋을 것으로 기대도 좀 했습니다. 4월 달은. 근데 뭐 여전히 좀 힘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주식 초고수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거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요. 이 주식 초고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 주식 초고수는 당사를 거래하는 고객 중에서 주식 잔고 500만 원 이상 그리고 회전율이 투자 회전율이 50에서 2000% 사이의 고객 중에서 전월 기준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거래하는 종목들은 당일 실시간으로 당사 MTS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 수익률이 상위 1%신 분인데 이 회전율이 50%에서 2000%면 사실은 회전율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높은 고객들도 있고 네. 뭐 좀 장기적으로 좀 접근하면서 회전을 안 하는 그런 분들까지 통계 데이터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 경고나 투자 과열 등 약간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 중에서도 너무 핫하게 오르는 것들은 좀 집계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수익률 상위 1%의 초고수는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샀는지 9시 30분 기준으로 한번 순매수 상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 9시 30분 기준으로 주식 초고수는 일동제약, 한신기계, TLB, 삼성중공업, 팜스토리, LG에너지솔루션, KG케미칼, HMM, LNF,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10종목을 우선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팀장님 하나하나 보기로 하죠. 일동제약은 일본의 코로나 치료제 라이센스 관련이죠? 네, 그렇습니다. TLB, 한신기계는 원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요새 뭐 많이 빠져서 현대중공업을 혹시 쫓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팜스토리, 어떤 종목이죠? 팜스토리는 이제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곡물가 상승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비료나 사료 쪽이 이제 많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오늘도 이제 사실 팜스토리 많이 오르고 있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지바이오 계열의 이제 사료 회사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밸류 체인을 좀 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면서 이 회사의 실적 또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고요. 사실 초고수들도 오늘 또 사면서 상승 쪽에 좀 따라 붙는 그런 경향을 데이터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지홀딩스 계열이다. 네. 이지홀딩스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한 2년 전에 미국의 한 100년 넘은 비료인가요? 사료 회사를 갖다가 100% 인수를 한 적이 있죠? 예. 예. 최근에 이제 뭐 비료나 사료 이런 쪽에서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지홀딩스도 사실 초고수들이 좀 데이터에 좀 이따가 보이시겠지만 좀 보이는 회사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섹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또 주가도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계속 투자자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G케미칼은 그럼 1%의 초고수 분들이 왜 샀을까요?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좀 테마성으로 많이 오르고 뭐 좀 변동성이 좀 큰 주식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KG그룹이 이제 쌍용차 인수에 좀 참여를 한다라는 뉴스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KG그룹하고 또 쌍방울그룹 또 기타 또 다른 그룹 계열의 그룹사들이 주가에 좀 테마성을 형성하면서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G케미칼은 사실 뭐 그런 걸 제외하고도 실적은 좀 나쁘지 않은 좀 전통적인 가치주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가 조금 투자 심리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회사의 어떤 밸류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순매수를 조금 더 뜯어보면요.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LNF,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소재 종목을 좀 오래간만입니다. 네. 예, 종목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제 뭐 2차 전지에 대한 센티멘트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뭐 당일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잠시 후에 보게 될 초고수 최근 5일 데이터를 보더라도 2차 전지 소재주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초고수들도 사고 있고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뭐 포스코 케미칼 오늘 LNF도 많이 사고 있는데요. 사실 주가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뭐 보고서들을 보다 보면 사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실적 이슈 때문에 많이 또 최근 며칠 동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2024년, 25년 이후를 보는 실적들이 소재주들이 많고 또 원자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랐을 때는 오히려 조금 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매매라는 거는 사실 뭐 본인들이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좀 길게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9시 30분 기준으로 해서요. 매도 종목, 순매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KG 스틸 아까 말씀드렸던 KG 그룹주가 좀 매도를 반복하면서 약간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그런 컨셉을 접근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좀 보고 싶은 게 뭐 송원산업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반도체 소재주로서 상당히 좀 좋은 기업들이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외인이 9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아까 순매수 영역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나와 있는데 순매도에는 현대미포조선이 나와 있고 최근에 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들이 이제 카타르에 대한 어떤 이슈, 또 호판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면서 LNG 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고수들은 오늘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선주는 한번 그 섹터 자체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원산업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송원산업이 반도체 소재 어떤 거에 관련이 돼 있죠? 반도체 이제 불산화물 뭐 그런 어떤 아하. 그쪽에 있는데 뭐 일단은 송원산업 자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지금 기판이라든지 아하. 뭐 오늘 순매수에 보면은 뭐 TLB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DDR5 쪽에 네네. 그런 어떤 기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해성 DS처럼 네네. 그 오늘 이제 순매도에 해성 DS가 나와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뭐 그런 뭐 회사잖아요. 근데 해성 DS가 최근에 실적이 엄청 잘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오늘은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송원산업이라든지 소재 또는 어떤 기판 관련 주들은 이 섹터 자체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실적이 좋으면은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좋으면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 EV 관련된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레지스트 전해액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재고가 거의 바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동진세미캠도 네. 좀 사는 것 같고요. 동진세미캠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아주 그 중요한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소재 같은 것들도 이제 경인양행에서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관돼 있는 종목을 우리가 찬찬히 좀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5일간 순매수 상위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위가 나노신소재고요. 2위가 코스모신소재. 근데 방금 말씀드린 해성 DS,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소재가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섹터가 이렇게 초고수 종목에 나와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어떤 밸류 체인들을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여기서 나노 신소재를 보면 나노 신소재는 사실 뭐 QD, OLED 관련한 어떤 코팅막 소재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근데 2022년에 영업이익이 뭐 2배 이상 성장했고 이 회사가 만드는 또 2차 전지 소재가 있습니다. CNT,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라고 해서 음극재의 어떤 성능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이 CNT 도전제가 최근에 이제 2배 이상 가량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OLED 소재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의 도전제 소재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라서 최근 5일 동안 2차 전지주 같이 올라가면서 조금 나노신 소재나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전지박 소재라든지 코스모신 소재라든지 양극재 소재라든지 좀 소재까지 계속 좀 종목을 좀 넓혀가면서 초고수들도 같이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데이터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5거래일 동안 순매도했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비료 쪽에 남해화학이 1위를 했고요. LNF도 5일 동안 매도를 했습니다. 아마 차익 실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TCC 스틸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 사실 뭐 중국의 그 뭐 봉쇄에 따른 어떤 반사이익으로 많이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회사들은 좀 많이 차익 실현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5위에 인탑스가 있는데요. 인탑스가 어저께 주가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사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졌는데 휴대폰에 대한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뭐 진단키트 그 케이스를 만들면서 최근에 진단키트 매출이 늘어나면서 같이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어저께 뭐 반짝 조정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어찌됐든 다만 뭐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면서 로봇 뭐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의 협업 관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갑자기 주가가 급락한다던가 조정 시에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그 5일간 순 매도했던 종목들을 보면은요. TCC 스틸이 참 그 흥미롭습니다. 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사실 TCC 스틸은 또 그 2차 전지 캔을 또 만들고 하는 네. 회사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거냐? 이거를 전적으로 믿고 똑같이 따라하면 그것도 좀 곤란하겠군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이런 종목군이 나왔을 때는 매수 매도에 대한 참고 자료이고 이 종목이 과연 더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본인의 어떤 성향과 뭐 학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TCC 스틸은 본업의 어떤 주가 대비 그 밸류 대비는 사실 어떤 중국 봉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밸류가 비싸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초고수는 차익 실현을 하고 있으나 뭐 그게 내년 후년까지 이어진다 실적이 2배, 3배 성장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혹시라도 갖게 되면 뭐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변동성이 큰 주식은 상당히 조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이 제일 높았는지 한번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1위가 한신기계인데요. 한신기계 원자력 관련한 어떤 뭐 테마가 붙으면서 좀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주가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스모신 소재, 해성 DS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 회사들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테스나도 마찬가지고요. 맨 밑에 10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미사이언스인데 지금 바이오 투심이 상당히 안 좋으면서 뭐 오늘도 헬스케어 섹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지만 한미사이언스 최근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한미그룹의 지배구조가 좀 변경이 되면서 다시 조금 경영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고 자회사가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지주회사인데 자회사의 한미약품 실적이 상당히 호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FDA 신약 모멘텀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바이오투심이죠. 근데 바이오투심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 중에서도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 같이 전통적으로 좀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은 조금 지켜보면서 우리가 조금 매매를 할지는 뭐 본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실적이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요, 한국경제TV 그리고 미래에셋증권과 의견과는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입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전윤호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